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 이에 대해서 지상파 3사는 굉장히 소극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이 지나서 17번째, 18번째 뉴스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서초동의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이 조국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정말 대대적인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석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풀리는 듯한 그런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굉장히 통렬히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렇습니다. 헬기까지 띄워 조국 수호 대대적 보도한 TV 방송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는 극히 소극적으로 다뤘던 지상파 3사가 조국 사수 집회는 헬기까지 띄우고 현장을 생중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MBC는 50m 높이의 카메라용 크레인까지 세워 톱뉴스로 다루면서 참가자 수 300만 명이라는 주최 측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MBC는 지난주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는 9번째 뉴스로 보도하면서 이를 쿠데타 선동이라는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함께 보도했다. 보도국장은 서초동 집회는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할 정도였다. 네, 당시 MBC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조갑제TV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시 MBC는 공중에 이렇게 헬기까지 띄워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이 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엉터리로 보도했죠. 사실상 집회 참석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누에다리에서부터 서초역까지였는데 서초역을 지나 예술의 전당, 교대역 방면, 당시 서리풀 축제에 참석한 인원까지 마치 이 촛불 집회 참석자들로 내보내는 이러한 엉터리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설 내용대로 MBC 보도국장은 당시 서초동 집회는 내가 딱 봐도 경험상으로 딱 봐도 100만 명은 참석했다, 200만 명은 참석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00만 명, 200만 명은 있을 수 없는 숫자죠. 언론사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참 이렇게 무분별하게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강남 4구,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전 인구를 합친 숫자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이 서초동 주변의 도로에 다 몰려 나와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발상 자체도 상당히 황당한 이러한 발언이죠. 어떻게 그 인구가 그 일대에 들어갈 수조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인원, 이러한 숫자를 공중파 방송이 이렇게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참 창피한 일이죠. 자, 사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 역시 광화문 집회를 17번째 차례로 뭉개더니 서초동 집회는 헬기까지 뛰어가며 세 번째 순서로 보도했다. KBS는 헬기 촬영 영상을 다른 지상파들에게 제공해 일제히 전파를 탔다. 광화문 집회는 7번째로 보도했던 SBS 역시 서초동 집회는 탑뉴스로 내보냈다. 국민의 공적 자산인 공중전파를 독과점하는 지상파들이 정권의 나팔수를 자초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KBS 공영노조는 시민들이 편파 왜곡 방송하는 KBS는 문 닫아라고 조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MBC 노조는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이고 광화문 집회는 야당의 동원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언론의 길 포기했다는 자성이다. 시청자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지상파의 정권, 나팔수 행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이 공중파 3사는 지난 토요일 저녁에 열렸던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리는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1차 촛불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엉터리죠. 왜냐하면 현장을 잘 보시면 굉장히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네,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일 날 열렸던 광화문 집회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 세종문화회관 방면에서 종로로 빠져나가는데 그야말로 인파에 떠밀려 갔습니다. 도저히 서서 걸어가서 앞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꽉꽉 껴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파에 떠밀려서 지나가야 하는 이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몰렸었죠. 이에 비해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 현장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시면 정말 앞뒤 간격, 옆에 간격이 정말 한 1m는 될 정도로 굉장히 듬성듬성 앉았습니다. 주최 측이 일부러 그렇게 널찍히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실제 참여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처럼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집회 인원이 아주 뒤로 길게 늘어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KBS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KBS는 지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9시 30분이 지나서 17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서초역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토요일 9시 뉴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참가자들이 많이 남아 있군요. 그리고 집회가 지난번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앵커가 아주 인원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도 현장에 직접 나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서초역에서 강남고속터미널 방면 왕복 8차로가 시민들로 꽉 찼는데요. 이곳뿐 아니라 교대역 방면, 예술의 전당, 서초역 사거리 모든 방향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인원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보도합니다. 반면에 지난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서초동 집회와 비교할 수 없는 인원이 모였지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KBS 화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 그냥 딱 봐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듬성듬성 앉아 있죠. 앞뒤로 간격이 넓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한쪽으로는 아주 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처럼 길을 만들어서 굉장히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저렇게 공간을 여유 있게 두고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전체 그 행렬은 굉장히 서초역을 지나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최 측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쓴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자는 계속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자, 네, 주최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 명, 200만 명 언급은 하지 않네요. 그러나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최대한 뭔가 비교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광화문 집회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이다. 이런 식의 비교 가능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 이런 표현을 기자가 리포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자, 현장에서도 확실히 지난 주말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축제가 열렸던 예술의 전당 인근까지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서초대로도 교대역 사거리 너머까지 집회 인파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주최 측의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KBS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더 내보냅니다. 다시 모인 촛불 집회, 더 커진 검찰개혁 요구. 인원이 이렇게 많아진 만큼 검찰개혁의 어떤 국민적 요구가 더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앵커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거세진 겁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대한 검찰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KBS는 이런 모인 숫자를 가지고 마치 이 숫자가 시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요구를 대변하는 목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한하게 광화문 집회를 보도할 때는 시민들이란 표현을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집회 참석자들이다, 또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촛불 집회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이 참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숫자로만 자꾸 비교를 한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요구가 훨씬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이 조국 사퇴의 본질은 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죠. 옳은 것이 무엇이냐, 즉 사실이 무엇이냐. 사실은 곧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을 밝힐 지금 책무를 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사실을,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검찰을 이러한 여당과 정부와 이러한 조국 지지 여권 인사들이 전부 나서서 이런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 나아가서 이렇게 검찰 앞마당에 이렇게 많은 인파를 동원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사실을 밝히려 하는 이러한 검찰의 독립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러한 집회가 타당한 겁니까?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검찰이 사실을 밝히기를 원합니까?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실을 덮고 진실을 은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요? 사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집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개혁적인 이러한 행동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이런 숫자만 가지고 마치 이것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이런 목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시민들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더 커졌다라고 보도한다. 네, 엉터리입니다. 또 한 번의 엉터리 보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